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프아 플러스 김나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호입니다. 네, 이번 주 내셔널리그의 축구 소식 드디어 만났습니다. 바로 인천과 울산이 1위 자리를 놓고 격돌했는데요. 2주 만에 다시 시작되는 내셔널리그 24라운드의 최고의 빅매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두 팀이 만났는데요. 시즌 막바지의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상승세 혹은 챔피언 결정전 직행 티켓을 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어느 팀도 물러설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었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4라운드의 경기 결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놓칠 수 없는 경기 놓쳐선 안 될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화끈한 공격 축구를 자랑하는 내셔널리그 24라운드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시작하는 내셔널리그 경기에는요. 동아시아 대표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각 팀들의 에이스 선수들이 빠진 만큼 어떠한 변수로 작용했을지 지금부터 가장 뜨거웠던 세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라운드 첫 번째 경기 창원과 부산이 만났습니다. 쉴 새 없이 골문을 흔드는 선수들 때문에 양 팀의 골키퍼들은 진땀을 뺐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이날의 명장면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우선 사령탑이 빠진 창원과 유일하게 대표팀 차출 공백이 없는 부산이 만났는데요. 두 팀은 이날 경기 초반 서로의 측면을 허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번번이 골문을 빗나가면서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후반 들어 양팀이 공격의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이번엔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은 창원이 이승수, 박민근 선수 등 굉장히 좋은 슈팅을 많이 날렸습니다만 부산의 김정인 골키퍼가 먼저 좋은 선방을 보여줬고 뒤이어서도 창원의 좋은 슈팅 또 부산 또한 계속해서 차철호 선수와 이용수 선수 등을 내세워서 좋은 공격을 했습니다만 창원의 백성우 골키퍼에게 번번이 막히면서 아쉬운 찬스가 무산이 됐는데 이날은 서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0대0 사이좋게 승점 1점을 나눠 가졌고 결국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양팀 골키퍼들이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 24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바로 인천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챔피언 결정전 직행 티켓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날 울산은 선수 공백이 많은 상황에서도 인천을 상대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차출 공백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천은 3명의 선수, 울산은 4명의 팀의 주축 선수들을 차출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차출 공백이 조금 더 심했던 건 울산 쪽이었습니다. 4명의 선수를 차출도 모자라 2명의 선수가 또한 경고능적으로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거든요. 역시나 이날 경기에서는 인천이 전체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전반전 15분 조성원 선수의 프리킥으로 앞서가긴 했습니다만 인천은 아쉽게도 부상 선수가 연달아 나오면서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됐고 울산은 역시 변웅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김호성, 진대성 선수의 골을 도우면서 도움 부분 2위에 올라가면서 팀을 단독 1위로 올려놨습니다. 창단 동기인 용인과 목포의 경기도 이어졌습니다. 순위는 목포가 더 높지만요. 역대 전적이나 올 시즌 전적에서는 용인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날 빗속 혈투 끝에 어느 팀에게 승리가 돌아갔을지 무척 기대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은 창단 동기이기 때문에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두 팀인데요. 최근 전적을 살펴보면 용인이 조금 앞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용인의 최근 흐름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역대 전적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목포를 상대로 분위기 전환을 노렸는데 역시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 5분 이른 시간에 정희진 선수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앞서가는 듯 싶었습니다만 역시 목포가 끝까지 상대를 압박해 나가면서 후반이었죠. 후반전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이재규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일단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양팀 모두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쉬운 승점 1점이긴 했습니다만 득태 팀들의 추격을 뿌리치지는 못하는 그런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네, 동아시아 경기 대회로 많은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24라운드 정말 아찔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남은 리그까지 여러분들 모쪼록 부상 없이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뜨거웠던 세 경기 함께했고요. 남은 두 경기는 자막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4라운드 첫 번째 경기 창단 라이벌인 김해와 천안의 경기입니다. 네, 김해는 최하위 천안을 잡고 드디어 4위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박차준, 노용원 선수가 한 골씩 주고받는 사이 부상에서 복귀한 구현서 선수가 팀의 결승골을 안기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쌓았고 결국은 리그 4위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음으로 경주와 강릉의 경기입니다. 네, 7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경주와 13경기 무승의 징크스를 겨우 탈출한 강릉 간의 경기였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남강현, 김상진 선수가 한 골씩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데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경기였습니다만 양팀 모두 경기 내용에서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4강 싸움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두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24라운드 팀 간 순위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울산이 인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5점 차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인천이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고요. 김해가 천안을 상대로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내셔널리그 25라운드 경기 일정 및 관전 포인트 함께하겠습니다. 25라운드 첫 번째 경기 바로 동아시아 경기대회로 벤치에 공백이 생긴 양팀 간의 대결이죠. 바로 경주와 창원의 경기인데요. 양팀 모두 4강 진출을 위해서 꼭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4강 진출에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무척 기대되는 경기겠습니다. 네, 이번 동아시아 경기 대회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말봉 감독과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서보원 코치의 소속팀 간의 대결인데요. 이 경기에서는 앞으로의 남은 일정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내용보다는 역시 승점 3점이 필요한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경주를 먼저 살펴보면 수비의 불안이 팀 전체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준수 선수가 수비로 내려서면서 수비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일정을 3호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공격에서 좀 활로를 찾아줘야 되는데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부상 공백 끝에 돌아온 손설민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조지영 선수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고 있거든요. 역시 조지영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창의적인 공격 플레이가 좀 필요한 경주인데 조금 좋은 희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역시 창원은 박말봉 감독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곽철호라는 좋은 공격수가 있고 또 최명성을 비롯해서 부지런한 미드필드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팀이 미드필드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0개 팀 중 유일하게 4강 진출의 꿈이 좌절된 천안시청이 울산 현대 미포조선을 상대하게 됩니다. 4강 진출의 꿈에는 무너졌지만 천안이 울산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울산이 리그 선두의 위험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김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승부의 추가 울산 쪽으로 약간 기운 듯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울산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천안은 1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4강 진출의 꿈이 좌절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역시 울산이 좀 역대 전적에서도 10승 2패로 앞서고 있어요. 그렇지만 천안으로서도 이제는 고춧가루 부대로서 좀 활약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천안은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되고요. 하지만 울산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던 두 선수가 돌아오면서 선수 운영이 조금 더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울산으로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천안으로서도 이제는 도전자 입장으로 이제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생각으로 강하게 한번 울산을 밀어붙여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그에서 2, 3위 간의 불꽃 튀는 대결, 바로 목포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홈에서 유난히 약한 목포시청이 인천을 상대로 리그 3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근 4경기 모두 무승을 기록한 인천이 목포를 상대로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해지는 경기겠습니다. 네, 이 두 팀은 현재 2, 3위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는 두 팀 간의 경기인데요. 일단은 홈팀 목포는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만은 다행히 경쟁팀들이 역시 승점 쌓는데 실패를 하면서 3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인천은 지난 경기 패배를 하면서 일단 1위와는 멀어졌습니다만 역시 이제 나머지 팀들에게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시즌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두 경기 모두 원정팀 인천이 잡으면서 목포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목포로서는 인천에게 시즌 3전 전패를 할 수 없다 이런 각오거든요. 역시 빠른 공수 전환을 주 무기로 삼는 목포로서는 젊은 선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한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강 진출을 위한 외나무 대결, 부산과 용인의 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앞두고 양팀 모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경기인데요. 이날 귀중한 승점 3점으로 인해 4강 진출팀의 윤곽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올 시즌 내셔널리그인데요.
정말 4위부터 9위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 경기 또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경기인데요. 일단은 홈팀 부산이 용인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이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면 4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산은 그나마 좀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아시아 대표에 차출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의 안정적인 스쿼드를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올 시즌 3전 전승을 노리는 부산과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용인 간의 경기, 이 경기 또한 굉장히 박진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5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강릉과 김해의 경기입니다. 강릉은 하반기 극심한 슬럼프에도 불구하고 승점 29점을 챙기면서 4강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김해는 강릉을 상대로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다른 팀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김해를 살펴보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오면서 역시 4위에 안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강릉 또한 그동안의 슬럼프를 감안하고도 4강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좋았을 때의 폼을 찾아가고 있는 강릉이기 때문에 두 팀 간의 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김해는 후반기에 이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공격에서 굉장히 다양한 공격 옵션이 생겼고, 최근에는 구현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맞서는 강릉 또한 최근에 이준엽 선수가 살아나면서 공격에서 굉장히 날카로움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그 어느 경기보다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른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대의 강력한 스트라이커를 어느 팀 수비가 완벽하게 막아내느냐가 이날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주 트레이닝 센터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바로 제6회 동아시아 경기 대회에 참여하는 23명의 멋진 내셔널리그 선수들 때문인데요. 우리 선수들 파주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함께 멋진 선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햇살이 좋은 9월 26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찾았습니다. 제6회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내셔널리그 축구 대표팀이 K리그 챌린지인 고양 하이FC와의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요. 선선한 가을 하늘 아래 처음으로 베스트 11을 가동시킨 경기였습니다. 팽팽하던 경기는 전반에 최건수 선수가 골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앞서갔고, 후반전에는 많은 교체를 하며 전술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한 골을 지킨 대표팀은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10월 2일 대회가 열리는 중국 텐진으로 출국합니다. 지금 현재 필드에서는 울산 현대미포의 후기력에 참가한 우리 김선민 선수, 일본에서 온 도토리 팀에서 온 김선민 선수에 좀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경주 한수원의 김태웅 골킵. 제가 이제 상대 팀으로 있다가 직접 지도를 해보니까 아주 뛰어난 선수 같습니다. 그래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에 동아시아 대 6회로 치러지는데, 현재 여태까지 쭉 전적을 보니까 1회 대회 때 우리가 북한하고 공동우승한 1회, 4년 전 홍콩대에서 우리 내셔널리그 대표팀이 나가지고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선수들이 각오가 남다르고 나름대로의 어떤 내셔널리그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수들이 똘똘 뭉쳐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선수와 우리 코치 스태프 전체가 혼연의 일치 한 마음이 돼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는 청소년이었고, 지금은 성인 좀 더 이제 더
성인 대표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마음가짐으로서는 더 선수 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전에도 뭐 생각했던 건데 일단 일본 선수들이 한국 선수한테는 또 이제 정신력이라든가 그런 게 좀 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면을 이용해야지만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뭐 일본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력이나 이제 멘탈 쪽으로 이제 강하게 준비를 해서 경기에 해야만 저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회에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거라 믿고요. 저희 역시 동아시아 경기 대회 우승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컵을 들고 돌아오면 그 무엇보다도 좋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이번 대표팀은 23세 이하의 젊고 유망한 선수들로 구성이 됐잖아요. 이 선수들이 흔치 않은 이런 국제 경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량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모쪼록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 마음껏 펼쳐주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셔널리그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점프업 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축구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남은 내셔널리그와 동아시아 경기대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순환 위원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내셔널리그 중심 점프업 플러스.